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MR 이미지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컨트라스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픽셀의 인텐시티가 주위 픽셀의 인텐시티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의 여부를 우리가 이제 컨트라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밝기의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내 주위의 픽셀의 인텐시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의 선명도 같은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MR 이미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MR 이미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TR, TE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컨트라스트 특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그런 이제 TR-T 같은 거를 컨트롤해서 내가 더 선명하게 보고 싶은 부위들을 위주로 우리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컨트라스트는 스태틱한 컨트라스트와 다이나믹한 컨트라스트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우리가 촬영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어타믹 뉴클라이의 타입이나 개수나 아니면 릴렉세이션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컨트라스트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스태틱하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와는 반대로 그 어타믹 뉴클라이의 움직임에 기반해서 속도 차이나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얻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이나믹 컨트라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주로 스태틱한 내용이고요. 그 스태틱한 이미지 컨트라스트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 이미지의 이제 강조 영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웨이티드 MR 이미지. 근데 웨이티드라는 것이 이제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프로톤 덴시티의 차이를 극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T2나 T2 스타 릴렉세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T1 릴렉세이션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톤 덴시티 웨이티드 또는 이제 T2 웨이티드 또는 T1 웨이티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MR 이미지를 분류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MR 이미지를 서로 웨이트를 다르게 주고 찍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위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더 이미지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보고 싶은 것에 따라서 어느 것에 강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0, 1, 2, 3 순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넷 마그네타이제이션 입장에서 보면 B0가 주어지면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져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상태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퀄리브리움 안정된 상태여서 어떤 형태의 시그널을 얻을 수는 없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B1을 이제 걸어주면 라디오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이제 B1을 걸어주고 엑스테이션을 시키죠. 그러면 이퀄리브리움이 깨지고 넷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가 이제 트랜스버스 플레인으로 누워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B1을 제거해주면 이제 프리세션 운동, 회전 운동을 하면서 디페이즈가 일어나고 시그널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Z축, 롱디튜디널 엑시스 입장에서 보면 얘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리커버리하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웨이티드 MR 이미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각각 이 부분 넷 마그네타이제이션 엑스테이션 시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톤 덴시티 웨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디페이즈가 일어나서 시그널 감소하는 부분, 우리가 T2 DK죠. 그래서 그 T2 DK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강조할 것이냐, 그럼 이제 T2 웨이티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커버리, T1 리커버리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강조할 거면 이제 T1 웨이티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 MR 이미지를 얻는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영상을 촬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형태가 되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R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는 다양한 형태의 팩터가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부위별 이미지 인텐시티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이 좀 더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도미넌트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걸 이제 우리 강조했다 라고 해서 T1 릴렉세이션을 강조하면 T1 웨이트가 되고요. T2 릴렉세이션을 강조하면 이제 T2 웨이티드, 그리고 프로톤 덴시티를 강조하면 프로톤 덴시티 웨이티드가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T1 웨이티드 MR 이미지라고 해서 T2 릴렉세이션이나 프로톤 덴시티가 이미지 컨트라스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T1 릴렉세이션, T2 릴렉세이션, 그리고 프로톤 덴시티, 이 모든 것들이 이미지 컨트라스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MR 이미지의 첫 번째 장점이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의 MR 이미지를 얻게 된다. 근데 이 강조할 것이냐는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TRT를 내가 어떤 타이밍에 그거를 만들어 주느냐, 걸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서로 다른 특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웨이티드 MR 이미지의 특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T1 리커버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넷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지축 방향으로 크기가 회복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수업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플루이드와 브레인 티슈와 팻 티슈,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리커버리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뉴클라이가 호모지니어스하게 차있기 때문에 우리 T2 DK 관점에서 보면 시그널을, 그러니까 디페이즈에 의한 시그널 감소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T1 리커버리도 천천히 이렇게 회복된다. 반면 이제 팻 티슈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주위에 자기와 성격이 다른 팻 조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T2 DK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그러니까 디페이즈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T1 리커버리도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일어난다. 브레인 티슈는 그 플루이드와 팻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리커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이 시점에 시그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시점에 시그널을 얻을 것이냐입니다. 내가 시그널을 어느 타이밍, 어느 지점에서 측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텐시티가 일단 다르게 되는데요. 그 인텐시티의 차이가 결국 두 조직 사이에, 두 위치 사이에 인텐시티 차이를 만들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약간 앞부분, 앞 시점에서 촬영을 한다 라고 하면 팻은 이미 거의 리커버리가 다 됐고요.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리커버리가 아직
아마 거의 이제 되려고 시작하는 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팻과 플루이드의 인텐시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이 D 시점에서 내가 영상을 촬영했다 라고 하면 팻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T1 리커버리가 일어나서 이미 이 시점에서 리커버리가 일어나고 이 이후에는 그냥 어떻게 세츄레이션 되어 있죠. 즉 수렴해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천천히 회복되니까 이 시점에서는 꽤 많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뒷 시점에서 이미지 시그널을 촬영 또는 이제 획득하게 되면 요 두 개의 디퍼런스가 작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이미지 인텐시티, 시그널 크기의 차이가 컨트라스트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 우리가 좀 이른 시점에 시그널을 얻는 경우는 팻과 플루이드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인텐시티 차이가 크고 좀 뒤 시점에서 시그널을 얻으면 팻과 플루이드의 시그널 차이가 작아진다.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달라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위에 커브에서 왼쪽 이른 시점에 시그널을 얻으면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플루이드는 꽤 어둡고 팻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시면 밝은 시그널을 얻을 수 있죠. 반면 뒷부분 타이밍에 시그널을 얻으면 이 플루이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회복을 많이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위에 있는 이미지보다는 어두운 정도가 덜하죠. 그래서 이 플루이드와 이 팻 사이에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앞에 위에 있는 이미지보다는 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퀘스천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해 보시면 되냐면은 요 T1 리커버리 커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고요. 플루이드와 브레인 그리고 팻 티슈 간에 회복되는 정도가 이런 커브를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그널을 어느 시점에 얻을 것이냐 라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플루이드와 팻 간의 컨트라스트를 굉장히 극대화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플루이드가 아직 시그널을 회복하기 전에 시그널을 얻어버리면 되죠. 또는 플루이드와 팻은 그렇게 크게 차이를 안 내고 내가 플루이드의 위치를 밝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플루이드 쪽의 시그널 리커버리가 많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 시점에서 영상 시그널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싶으냐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극대화해서 차이를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시점에 시그널을 얻을 것이냐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요 뒤에서부터는 우리가 TR과 TE를 어떻게 컨트롤해서 T1, T2 또는 프로톤 데인시티 웨이티드 MR 이미지를 얻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